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송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교육심리학회 학술대회에서 여러분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회 운영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대화의 주제는 심리과학의 진화와 학습혁명입니다. 근대 교육학의 창시자인 헤르바트는 교육학의 핵심 탐구 주제를 교육 목적과 교육 방법 두 가지로 구분하고 철학과 심리학을 그 각각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적 기초로 제안하였습니다. 20세기 과학으로서 심리학의 발달은 교육 방법 개선과 혁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로 심리과학의 학문적 진화 과정을 논하지 않고 학습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표자는 21세기 차원에서 근대 과학조야는 근본적으로 다른 탐구 주제와 접근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심리과학의 학문적 지각 변동을 심리학 3.0이라 명명해 현대 심리과학에서 시사하고 있는 학습 본질을 고찰하고 미래의 학습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합니다. 심리과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리과학의 진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심리학의 탐구 주제인 의식 연구의 과학적 정체성으로 인하여 야기된 논쟁에서 시작된 행동주의 혁명으로부터 인지혁명, 정동혁명으로 이어지는 심리학의 진화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의식 탐구에 집중하는 독일 심리학의 과학적 정체성에 깊은 회의를 느꼈으며 심리학이란 행동의 과학적 탐구라고 정의하고 탐구 대상을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엄격히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심리과학의 탐구 주제를 의식에서 행동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 구성 개념을 새로운 용어로 대체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예컨대 지각은 변별로, 기억은 학습으로, 그리고 언어는 언어 행동으로 대치되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학습이라는 용어가 심리과학의 핵심 구성 개념으로 새롭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학습이란 강한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잠재력의 지속적인 변화라고 정의하고 조건형성에 기초한 학습 원리를 과학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이처럼 행동주의 심리과학의 등장은 학교 교육의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업 성취에 대해서 타고난 능력의 결과로 간주하던 전통적인 인식을 후천적 노력의 성과로 바라보도록 전환하였으며 학교 학습의 성과를 시간의 함수로 정의하고 체계적인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은 대부분 안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 컴퓨터 등장은 실험 심리학의 지형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인간 정보처리 모형이 등장하여 한동안 잊혔던 의식이 다시 심리학의 탐구 주제로 부상한 것입니다. 20세기 인지심리학의 발달은 학습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초래하였습니다. 소위 인지혁명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의 물결은 두 차례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암과 학습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지식은 더 이상 외부 자극에 의해 피동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단지 기억에만 의존하는 어떤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 대신 유기체가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구조를 능동적으로 구성해 간다고 하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인지혁명은 두 번째 물결은 지식의 구성에서 사회적 맥락의 주기성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 두 번째 물결이 출렁이면서 인지기능을 그것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 안에 재배치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비고체크 유고주의 마인드 인 소사이어티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부각시키면서 학교의 일대 변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식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학습의 개념은 강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 잠재력의 지속적인 변화에서 경험과 사전 학습에 기초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구성적인 과정으로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접어들면서 실험심리학은 새로운 전개를 맞이했습니다. 심리과학은 19세기 이전의 순수 심리학 시대에서 20세기 엄격한 과학주의를 표방하던 실험심리학의 시대를 거쳐 맥락 근본 운영에 기초한 후기 과학주의 담론심리학의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발표전의 21세기 전후 현대 심리과학의 지급 변동을 심리과학 3.0에 명명하고 새로운 탐구 주제로 구성하고 있는 연결주의 분산인지, 체화인지, 정동신경과학, 양자인지, 내러티브 사고 등 6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현대 심리과학의 주요 흐름을 고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연결주의입니다. 20세기 후반 인지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억 및 정신현상에 대해서 기억장치 내 상징적 정보의 결 순차처를 전제하는 인간 정보처리 모형 대신 신경망 내 기본 단위의 연결에 기초한 병렬 분산 처리를 전제하는 연결주의 모형을 제안하였습니다. 런멜 하튼이 이를 일컬어
정보 처리의 컴퓨터 운율을 연결주의 네 운율로 대체한 것이라고 간단히 기술하였습니다. 연결주의 모형은 신경망에서 흥분과 억제한 마디간의 연결을 통합하는 인지 과정 모형으로 인간의 정신작용이란 현실 경험의 끝없는 해체와 재구성 과정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설명은 베일에 쌓여있던 창조성의 비밀을 풀어내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기억 및 정신현상을 상징적인 정보의 저장과 인출 과정으로 설명하는 전통적인 과정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새로운 작품을 생산하는 일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연결주의 기본 과정에 의하면 인간은 경험의 해체와 재결합 또는 재구성을 통해 얼마든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실수는 기억의 오류나 인지의 결함이 아니라 일종의 창조 과정인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인지심리학자의 연결주의 이론은 인간 지능의 본질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지능이론에 따르면 한 인간의 지적 능력은 그의 두뇌 기능 또는 정신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분산인지에 의하면 인간의 지적 능력은 한 개인의 두뇌를 초월하여 타인 상징 매체, 환경, 인공물 등 다양한 차원에 분산되어 있다고 가정됩니다. 분산인지 원천은 물리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산의 물리적 차원은 인지가 캡슐화되는 일체의 정신적 물리적 인공물의 통합을 말합니다. 이 인공물은 지적 능력의 통합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개인은 자신의 환경에 존재하는 물리적 도구나 환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인지 처리의 부담을 줄이고 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분산인지의 사회적 차원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인지 자원을 가능하게 해요. 개인의 인지 과정을 지원하는 타인들의 참여를 말합니다. 학습의 과정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며 문화도구의 숙달은 젊은이가 타인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사회적으로 분산된 문화도구와 가능에 참여하는 사회적 과정입니다. 인지 분산의 사회적 자원은 교육 실제에서 아동학습의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며 전문가 집단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지성과 사회적 창의성을 배양하기 위한 협력학습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백신당도 맞들면 가볍다라는 결과는 문제 해결 공동체의 진림이 확인된 것입니다. 셋째, 체화인지입니다. 21세기 실험심리학에서 또 다른 이변은 체화인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체화인지란 인지적 선호도와 판단에 미치는 신체의 영향을 말합니다. 즉 신체 감각이나 동작의 변화가 사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인지심리학의 기본 전제는 인간 행동은 인지 과정의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체화인지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기본 전제와 상반되는 실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한 실험에서 윌리엄스와 바프는 면접 직전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고 있었던 면접관은 차가운 음료를 쥐고 있었던 면접관보다 피면접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마음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던 것입니다. 체화인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분야는 얼굴 표정 같은 신체 변화가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연구 분야는 신체적 움직임이 인지에 관여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연구 분야는 물리적 경험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 결과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하는 데카르트 명제의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인간의 정신과학 연구에서 신체 및 감정 조절의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부활시켰습니다. 또한 교육에도 새로운 변화와 발현을 일궈왔는데 초상적인 대화학습보다 감각운동 경험을 배경으로 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강조가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철자법을 학습할 때 타이핑보다 손글씨가 더 효과적이며 손씻기가 제의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에 대한 근거는 개념, 수학, 언어 등 다양한 연구 영역에서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체화인지의 주장이 다양한 인지 과정의 사실로 입증된다면 학교에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적과제 수행에 감각운동, 행위, 정서 등 비인지적 과정을 반영하고 초당적인 교수학습을 감각운동 경험에 접지된 교수학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화인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신경과학의 발달에 기초하여 정동신경과학의 발달을 촉진하였습니다. 20세기 후반 맥린의 3일째 모형을 비롯하여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두뇌 해부 측정 기술, 두뇌 기능 영상법, 전자기장 기록법 등이 개발되면서 인지신경과학이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최근에 다마시오는 여러 저술을 통해 몸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주장의 신경과학적 근거를 소개하였습니다. 루드는 저서와 기고문에서 뇌의 시상에서 편도체에 이르는 두 개의 신경회로 즉 피지를 거쳐 직접 연결되는 윗길과 직접 연결되는
아랫길을 발표하고 편도체가 인간 정서 처리에 깊이 관여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공포와 같은 정서 반응이 의식적인 지각을 요구하지 않고 의식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 관여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시상에서 편도체에 이르는 처리의 흐름을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지신경과가 발달은 인지적 설명의 영역 밖에 있는 정신 상태로 간주되는 정서 문제를 심리과학의 직접적인 탐구 주제로 전환하고 또 하나 혁명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팡크셉은 정신적 사건이란 신경계의 어떤 상태를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인간의 신경 생물학적 능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이를 내적으로 경험되는 정동 상태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기체 행동을 통제하는 내면 감정인 인과 연세가 대부분 비의식적인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말다 동료들은 루드와 팡크셉이 개척한 정동신경과학 업적을 토대로 두 개의 뇌회로가 상호작용, 의식적 과정을 지원하는 뇌생적 피드백을 촉진한다고 제안하고 정보 통합의 상당한 부분이 시각 아래에서 이루어지며 광범위한 인지 과정에서 융통성 있고 전략적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양자인지는 양자의 이론을 수학적 원리를 인지과학의 탐구에 적용하는 시도를 말합니다. 갈릴레오가 물질의 특성을 1차 특성과 2차 특성으로 구분한 이래 근대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1차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하였으며 물질의 2차 특성은 과학적 탐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물리학과 심리학 간극이 점점 더 좁혀지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지닌 양자 물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중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관찰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입자와 파동은 모두 비가시적인 세계의 일상적인 CR 개념이며 이 두 가지 개념은 상고적인 것으로 물질에 대한 측량 가능한 양과체를 추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양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수학적 공식은 양자 파동 방정식입니다. 특정 위치와 시간이 주어질 때 그 순간에 물질을 발견할 확률, 절대값 푸시의 제곱은 푸시 곱하기 푸시의 몇 값 켤레는 가로 열고 a 플러스 pi 가로 닫고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pi 가로 닫고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여기서 단 a와 b는 실함수를 나타냅니다. 와 같습니다. 이 공식은 복소수 형태로 기본 입자 간에 발생하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실제에서는 직접 보거나 잴 수 없는 허수들로 가득 차 있음을 반영합니다. 두 이치에서 나온 교차하는 파동은 간섭에 의해 어떤 부분에서는 합쳐져서 더 큰 파동을 이루지만 다른 부분은 작아지거나 소멸되어 파동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교차된 무늬 파동으로 아름답게 짜여진 직물과 같은 무늬가 생겨납니다. 그 형태는 간섭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립하는 내부 과정이 동시에 발생할 때 심리적인 간섭이 일어납니다. 배고플 때 순간순간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양자 파동 방정식으로 알려진 물질의 근원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지상세계에서는 뿌리가 만드는 나무를 관찰할 수 있지만 뿌리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현재 물리학의 위치를 알려주는 좋은 비유입니다. 일부 물리학자들은 앨리스의 친구들처럼 지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다른 물리학자들은 앨리스처럼 땅 밑에 있는 미지의 세계에서 의식의 기원을 탐구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양자 이론의 원리를 심리학적 문제 해결에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델은 복소의 켤레어 법칙, 곧 A, IB와 A-IB의 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심리적 과정에 접목하여 마음이 사건을 증폭하고 확대하며 미학적 경험을 펼치는 현상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가 나무에 대한 꿈을 꿨다고 말했다고 합시다. 상담자는 일상적인 현실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는다면 내담자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실제로 의미로 대답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꿈속 나무를 재형상화하고 이미지와 다른 경험의 견지에서 그것을 선명하게 펼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명한 꿈꾸기를 통하여 무의식 영역인 NCR을 스스로 증폭함으로써 의식 영역인 CR의 의미를 발견하여 일상의 삶에 통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심리과학자들은 맥락주의 근본에 기초하여 심리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내러티브 담론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맥락주의 심리과학의 근본은 내러티브입니다. 내러티브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전개되는 일련의 심리적 사건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상 또는 실제 사건에 구성된 이야기로서 흩어져 있는 사건, 인물, 상황 등을 조직하여 질서를 부여하는 사고 양식이며 텍스트를 매개로 일어나는 저자와 청중의 의사통 과정입니다.
내러티브 심리과학에서는 인간을 동기화된 이야기꾼으로 가정합니다. 호모 레런스로서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경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삶을 성취하며 새로운 질서를 창조합니다. 내러티브는 인간의 삶과 문화 곳곳에 존재하는 보편 특성으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구성합니다. 내러티브 담론은 인간의 삶에 내재된 의미에 관심을 갖고 세계의 다원성과 복잡성을 이해하는 해석 틀을 제공합니다. 내러티브 사고 학사는 최근 심리학적 문제 해결을 확장되어 심리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야기 치료자들은 사람에게는 이야기 뒤에는 예의적인 경험들이 있다고 가정하며 내담자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의 긍정적인 이야기로 꺼냄으로써 미익을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생명의 암흑, 검은 스포츠, 영웅의 여행 등 치료적 은유를 활용해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자각과 극복을 조력하는데 그 유용성이 입증되어 다양한 치료 장면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 끊임없이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10여 차례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제정하고 그에 맞춰 교사 자문서 신장을 노력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변화는 4차 교육과정에서 학교교육이 추구하는 인간성을 도입한 것, 7차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제를 도입한 것,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지 형성을 핵심 역량 개념을 도입한 것 등입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교육 추구하는 인간사람을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등 4가지를 제시하고 6가지 핵심 역량을 개발할 것을 학교교육 실천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 채택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교육 제재가 이전엔 모순과 부조리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핵심 역량 개념을 채택하여 존중, 소통, 갈등 해결 등 공동체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창의 인성 프로그램을 강조함으로써 학문 중심의 교과 학습에 기울어졌던 학교 풍토를 개선해 좀 더 균형 잡힌 교실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이 핵심 역량을 교과 수준에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0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심리과학 3.00을 명한 현대 심리과학의 직업 변동은 나날이 변모하고 있는 교육 환경과 더불어 학습 본질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학교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결지와 분산 인지는 인간 기억과 정신관념의 본질을 상식적 정보 계열 순차 처리 시스템에서 신경망에 기초한 기본 단위의 병렬적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재개념하여 배열에 있던 창조성의 비밀을 푸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집단 지성과 사회적 창의성 발현을 위한 협력 수충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보험과 실수를 장려하는 창의융합 교육과 관계 형성과 유지를 강조하는 공동체 교육에 지지하는 심리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재화인지와 정동신경의 발달은 데카르트 이원론에 갇혀있던 인지과학의 한계를 극복했고 몸이 마음을 지배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다양한 신체 활동과 생태적 경험에 기초한 감성교육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정서 표현과 자기 훈육을 강화하는 품성교육과 정서 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인지와 내러티브 사고의 확산은 무의식적인 비일상적 실제와 의식적인 일상적 실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대립되는 것을 상부성 원칙에 기초하여 인간의 심리학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평소 이야기되는 예의적 경험을 찾아서 이야기적 끊음으로써 만건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적 접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다문화교육 가치를 재조명하고 작가정신의 회복과 참여를 장려하는 담론교육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과학습에서는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을 중심 목표로 하는 학문학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읽기와 쓰기는 단지 어느 형태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수학적 기호, 이미지, 음표 등 다양한 형태의 부호를 포함하는 광역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학업 성취가 학교 성공이 중심 지표로 사용되었고 엄격한 의미에서 희망, 의지, 꿈과 소망, 자존감, 자기 효능감, 자아 정체성, 사랑, 보상심 등과 같이 학업 성취로 나타나지 않은 교육적 성과들을 다소 관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교육심리학자들은 존중과 갈등 해결 역량 증진을 위한 사회 정서 학습을 강화하여 균형 잡힌 교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들은 읽기와 쓰기에 집중된 학문학습만으로는 학교교육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존중과 갈등 해결을 학교교육의 새로운 목표로 추가하고 균형 잡힌 교실을 위해 창의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감성교육, 사회정서학습, 창의, 인성교육 등의 이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래 학교교육은 학생들이 단지 지적으로 유능한 학습자가 되기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자존감 증진, 자아정체성 확립, 심리적 갈등 해결, 인공의 회복 등과 같이 좀 더 광범위한 발달 목표를 지향해야 하겠습니다. 읽기와 쓰기 중심 학문학습 일반대에서 벗어나 관계학습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삶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것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이루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교사 역시 단순한 수업 전문가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존중, 소통, 화해 등 관계학습의 수범자로서 감성적이고 편식적인 리더십을 함께 발휘하여 진정한 행복 전도사로 거듭나야 이제 학습 의미는 지식 영역을 넘어 관계 영역으로 좀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분산지능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개인의 유능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때 훨씬 더 지능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협력을 통해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 공동체 육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개인의 유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타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려는 태도와 기술이 중요한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과학습은 기계론적 운영과 필연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과 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문학습을 통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인 지성을 개발하여 암과 작업을 위한 유능한 일꾼을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정적이고 분석적이고 평가적인 접근으로 절대적이고 객관적이고 맥락적인 효과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관계학습은 상황론적 운유와 내러티브 사고를 기반으로 하며 존중과 갈등의 길을 중심으로 한 사회 정서 학습을 통해 상호 협력 속에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포용적인 감성을 개발하여 삶과 사랑을 위한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적 역동적이고 통합적이며 성찰적인 접근으로 상대적이고 맥락적이며 간추관적인 균형성을 강조합니다. 관계학습은 학교 교육의 중심이 수업활동에 의존하는 학문학습에서 삶의 문제에 대한 상담활동에 기초한 사회 정서학습으로 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과의 국한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 자극을 비롯하여 생명의 흐름에 관여하는 시간과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 등 다양한 차원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낡은 가치로 외면했던 충효의 의미 역시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탄생 원천으로서의 일체 타자에 대한 추억은 효의 근본이며 삶의 터전이 되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충우무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학습의 목표는 개인의 사회 정서 유능성을 증진하여 일체의 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갈등 해결을 위한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제시한 윤리적 덕목은 물론 현대 긍정심리학에서 제시하는 성격 강점 요인,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가치 덕목을 두루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요인들 사이에는 공통된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학자는 이런 덕목을 감성지능 또는 사회정서 역량이라는 사회 심리적 구성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성지능에는 정서의 자각 및 표현, 정서를 통한 사고의 촉진, 정서의 이해 활용, 정서의 성찰적 조절 등 4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 정서 역량에는 자기 인식, 사회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기 관리, 관계 관리 등 5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랜슨과 로우는 학문적 수월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감성적 수월성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대인기술, 리더십, 자기관리, 개인기술 등 4가지 기본 역량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발표자는 관계학습의 핵심 요소를 존중과 화해, 갈등 해결, 그리고 이를 매개하는 소통의 3가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사고 기능 등 교과 학습의 3가지 핵심 요소와 대비하여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과 학습에서는 기억과 개념적 이해는 물론 분석력, 비판력, 성찰력, 창의력 등 다양한 형태의 사고 기능이 읽기와 쓰기에 관여하며 양자를 구성적으로 연결합니다. 관계학습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이 존중과 갈등을 표현하고 화해를 중재합니다. 참된 학습은 단순한 학문적 수월성의 추구와 더불어 감성적 수월성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맹자의 진심장구 하편에는 즐겁고 바른 사람이란 착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학습자는 갈등에 무지한 착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는 호기심과 변혁을 통해 믿음직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승패에 집착하는 투쟁의 삶에서 벗어나 승승을 추구하는 삶의 목표에 전념하고 부정적 언어 습관을 긍정적 언어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며 문제 사태에 대한 자의식과 회피 자세에서 탈출하여 자각과 해결을 위한 협상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학습의 참된 목표는 일상의 삶에서 존중의 마음가짐과 의사소통 기술을 바탕으로 편협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감성적 수월증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깊은 자기성찰과 지속적인 자기훈육을 요구합니다. 논문의 헌문편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되뇌어봅니다. 고지학자, 위기,
기종지어 성물, 금지학자 위인, 기종지어 상기라. 감사합니다.